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에 내 돈 3억 들어서 7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10억이 됐네요. 자, 3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가격은 한 40% 정도 올라갔지만 실제 나의 수익률은 100%가 되죠. 왜?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반대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주식 투자 열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었습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넘어섰죠. 자, 온 국민의 주식판에 뛰어들 정도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주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여윳돈으로 재미삼아 하는 경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에서도 주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신경만 쓰이고 수익률도 얼마 안 되는데 뭐하러 하냐. 왜냐면은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대출 등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좀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8년간 레버리지 투자는 항상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방인동 코롱아파트 예를 들어볼게요. 2015년에 시세가 6억이었습니다. 이 6억짜리 아파트 매수할 때 전세 5억 끼고 샀어요. 그럼 난 돈 1억 들어갔잖아요. 자, 만약에 이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1000%라는 거죠. 자, 2015년, 2014년 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전세가율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런 부동산 갭 투자는 늘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왜? 경제가 성장할수록 통화량은 늘어나고요, 금리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금리 수준도 같이 동반 약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선호 높은 서울이나 서울 인근 도심 지역은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기존 주택을 허물고 공급해야 되는데 보통 1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세값과 매매값 동반 장기 상승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는 한 번 투자한 자산을 가급적 오래 보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강해지면요, 결국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 갈아탈 때 두 채의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을 통한 수익 극대화 부분과 절세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끌 투자, 한 번 투자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요. 전세보증금과 신용대출과 보험대출까지 다 합쳐서 나의 자본은 적지만은 최대한 비싼 주택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런 믿음이 굳건해질 때마다 한 번씩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긴축의 등장입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질 줄 알았는데, 전셋값은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역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은요, 매매 전세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기준금리가 0.5%에서 2%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매매 공급 증가가 나와요. 예금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수요는 줄어들게 돼요. 왜? 대출 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동대문에 위치한 레미안 위브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매매가 15억 정도 합니다. 국민평수 기준으로. 자, 0.5% 기준금리였던 시절에 이 주택을 처분해서 예금에 넣으면 한 월 실수령액 8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갔어요. 처분 후 예금에 넣었을 경우에 월 실수령액이 286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야, 레미안 위브 아파트 사는 사람은 월 300만 원 깔고 살고 있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매도 압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예금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공급만 늘어날까요? 수요는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변할 경우에는 자산 가격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세 역시 동일합니다. 전세값의 70%를 대출로 마련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레미안 위브 아파트 전세 가격 8억입니다. 0.5% 기준금리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가 36만원, 그리고 세입자가 가져온 보증금의 가치가 월 37만원 정도 예금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70만원 정도예요. 야, 그러면은 전세 살만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가요. 대출 이자가 90만 원이 되고요. 보증금의 가치가 월 126만 원. 전체적으로 이 주택을 거주할 때 210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과 그리고 이자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할 만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 가격은 낮아지는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긴축 과정에서는 전세 매매 동반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역 레버리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10억짜리 아파트 신용대출 2억에 전세보증금 3억, 자기자본 3억으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7억으로 떨어졌어요. 자기자본이 3억에서 1억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전세보증금이 5억에서 4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손실률이 마이너스 66%가 되고 여기에 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토해내야 돼요. 자, 그런데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미 최대한의 신용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손실을 확정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갈아타는 과정에서 두 채를 보유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런 가구 되게 많거든요. 자, 기존 주택 10억, 신규 주택 11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8억으로 이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매매 전세가 25%씩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이 10억에서 7억 5천만 원이 되고요. 전세 보증금이 6억에서 4억 5천만 원이 돼서 1억 5천만 원에서 끌고 와야 됩니다. 신규 주택은 11억에서 8억 2,500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어떻게 된다? 8억에서 2억 7천만 원 줄어들고요. 또한 전세 보증금 부족분 1억 5천만 원에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처분하게 되고 손실은 확정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팔고 버티면 된다. 긴축은 길어야 2, 3년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2, 30년 볼 땐 항상 우상향이다. 그래서 안 팔고 버티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전세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버티질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버틸 수가 있어요. 문제는 다른 투자자가 버티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난 8년간 이어진 레버리지 시대가 끝나갑니다.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올해 11월 이후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예요. 이때부터 레버리지의 배신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하락을 그냥 약세장애로 평가하지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매도자가 급하게 팔아야 될 요인이 극히 일부만 나왔고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자, 진짜 집값이 실감날 정도로 크게 하락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버티지 못할 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이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오히려 기회가 다가오는 역발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쇼킹 부동산이 거꾸로 투자하는 방송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